1940년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던 레고 회사는 얼마 전 9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레고는 정말 오랜 기간 사랑받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장난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레고 회사가 이처럼 유명해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00년대부터 레고 회사를 먹여 살린 최고의 레고 시리즈들을 돌아보며 그 역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여러분들, 이 레고 회사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레고 시리즈는 무엇일까요? 저는 스타워즈, 시티, 닌자고 이런 시리즈가 아닐까 하는데, 지금은 이 명실상부 최고의 장난감 회사 중 하나이고, 어렸을 때 레고 안 만들어 보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레고 회사도 적자가 나고 엄청난 위기에 몰린 순간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혜성처럼 등장해서 위기에 빠진 레고 회사를 구해준 최고의 레고 시리즈와 그 역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레고 회사는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합니다. 결국 다음해 직원 1000명을 해고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계, 테마파크, 의류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으며 2001년 잭스톤이라는 레고 시리즈를 출시하지만 제대로 말아먹게 되죠. 기존 레고와는 전혀 다른 생김새와 통짜 파츠들이 난무하는 등 역대 최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참고로 잭스톤 다음에 나온 게 지금도 최악의 레고로 뽑히는 갈리도어 시리즈인데요. 그렇게 레고 회사는 연달아 시리즈를 실패하며 결국 이때쯤 2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며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레고 회사를 버티게 해준 건 1999년 출시된 스타워즈였습니다. 레고 최초의 라이센스 제품으로 잭스톤과 갈리도어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레고사를 끝까지 버티게 해주었고, 지금까지도 먹여 살리고 있는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그동안 레고가 아이들 위주의 장난감이었다면 스타워즈를 계기로 성인 팬들을 대거 유입시켰고, 국내와 해외 가릴 것 없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에는 스타워즈로 집 하나를 가득 채웠을 정도로 엄청난 양덕들도 종종 볼 수가 있죠. 게다가 본격적인 성인 팬들을 위해 UCS 라인업을 발매하는데요. 얼티메이트 콜렉터 시리즈의 약자로 그중 하나인 밀레니엄 팔콘은 브릭스 7,541개에 가격만 무려 110만원에 달합니다. 이 성인 남성이 들고 있는 사진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고, 이런 UCS 라인업들이 성인들을 제대로 공략했습니다. 레고 매출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고, 만약에 1999년 스타워즈 시리즈가 발매되지 않았다면 지금 레고 회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스타워즈 라이센스로 성공의 맛을 본 레고사는 다음 라이센스 타깃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2001년에 개봉하는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그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바로 레고로 만들어버리죠. 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건물과 괴물들을 위주로 제작했고, 그 결과는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확실히 IP가 지닌 파워는 강력했고, 스타워즈처럼 영화를 본 팬들이 레고에도 흥미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죠.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는 매년 영화가 나올 때마다 같이 레고를 발매하였고, 과거 나왔던 제품도 다시 리뉴얼해서 판매하며 이 시리즈는 무사히 안착하게 됩니다. 특히 스타워즈처럼 UCS 제품들도 발매하는데요. 비교적 최근을 예로 들면 다이애건 엘리는 발매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고, 해리포터 덕후들의 마음을 성공적으로 사로잡으며 당시 5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판매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해리포터 제품들은 건물을 하나씩 사서 모으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호그와트 마법 학교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느껴볼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로 다들 영화에서 봤던 호그와트를 건설해보고자 시리즈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았죠. 해리포터 역시 20년 넘게 꾸준히 발매되고 있는 레고 장수 시리즈 중 하나이며, 과거 영화가 상영 중일 때보다는 현재 인기는 좀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도 그린고트 마법사 은행,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등 매력적인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곧 해리포터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시리즈에 부흥기가 올 수도. 2000년대 초반 최악의 위기였던 레고사를 구해준 해리포터와 스타워즈. 레고사에겐 생명의 은인 같은 정말 고마운 시리즈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은 점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라이센스 제품이 가지고 있는 비싼 로열티 문제였죠. 기업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레고사는 라이센스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고,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양의 닌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체 제작 IP
닌자고를 만들게 됩니다. 2011년 파일럿을 시작으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즌 1을 방영하였는데 매력적인 캐릭터와 멋진 레고들로 아이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알파팀이나 에이전트 같이 레고가 자체 제작 IP를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런데 닌자고는 달랐습니다. 닌자고 덕분에 레고 코리아의 매출은 2012년 전년도에 비해 1136억으로 2배가 뛰었으며 이 중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무려 10배가 뛰는 기염을 토합니다. 닌자고는 원래 시즌2로 끝낼 예정이었지만 너무 인기가 많은 나머지 레고사는 결국 시즌을 더 이어나가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2024년 현재까지 계속 레고 제품들이 발매되고 있으며 드래곤 라이징이라는 새로운 시즌도 방영 중입니다. 다른 IP와 다르게 로열티가 없기 때문에 레고 회사에 큰 수익을 안겨주었고 가격도 전반적으로 라이센스가 있는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시리즈가 있는데 바로 프렌즈입니다. 닌자고와 같은 시기에 출시한 레고 자체 제작 IP로 닌자고가 남자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했다면 프렌즈는 여자 아이들을 타겟으로 출시했죠. 피규어도 기존 시스템 레고보다 좀 더 늘씬하고 바비 인형스러운 느낌이고 건물들도 핑크핑크하게 딱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세트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존 레고 팬들에게는 사실 좀 호불호가 있긴 했지만 항상 매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시리즈입니다. 닌자고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도 따로 제작하고 있고 10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레고입니다. 또한 2012년은 닌자고 프렌즈와 더불어 마블 시리즈가 런칭된 해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화가 정말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자연스레 레고에까지 관심이 뻗치게 되었고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영화를 본 성인층들까지 대거 유입시키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2012년에 남자아이들을 공략한 닌자고와 여자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프렌즈 또한 마블이라는 강력한 IP까지 더해지자 2012년 레고 회사는 단숨에 떡상해버렸고 2008년과 2012년 4년 사이 국내 매출도 대폭 성장하였습니다. 2015년 3년간의 전체 매출은 이전 수익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클 정도였죠. 그렇게 레고사는 2014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장난감 회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해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워졌는데요. 레고 회사는 어덜트 웰컴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며 성인층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합니다. 과거 레고를 가지고 놀던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각광받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말아버리죠. 과거 유명했던 캐슬, 해적, 스페이스 등이 아이콘이라는 시리즈로 다시 리메이크되어 출시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성인들의 추억을 크게 자극합니다. 자신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레고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결과 2021년 2년 사이 매출은 대폭 증가했고 국내 경쟁사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지금도 던전 앤 드래곤처럼 성인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IP를 결합해 멋진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레고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성인으로서 요즘 발매되는 레고를 보고 있으면 정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성인이어도 가격이 부담되긴 하지만요. 저는 지금도 레고 스토어를 갈 때마다 매우 설레이는데요. 여러분들은 레고에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레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삶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레고 회사는 어떻게 발전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